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HP 아루바 김승현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유저 익스피리언스 인사이트라는 솔루션을 소개를 할 건데요. 먼저 가트너의 리서치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트너의 리서치에 따르면요, 2025년까지 엔드포인트 디바이스가 55빌리언 개가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55빌리언 개가 몇 개냐면 무려 5,500억 개입니다. 진짜 많은 숫자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지금 네트워크상에 흐르고 있는 모든 트래픽 중 약 75%가 이 엔드포인트에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리서치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이 엣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엣지 데이터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숙제를 주고 있고 우린 이걸 얼만큼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UXI는요, 이 엣지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지를 여러분께 제시해주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에 네트워크를 운영하시는 분들, 고객분들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운영하시면서 이건 진짜 듣기 무서운데 라고 생각했던 거 있으실까요? 저는 안 돼요 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 돼요 라는 말은요, 진짜 많은 걸 함축하고 있어요. 뭐가 안 되는지 막 범위도 참 다양하고요. 이거는 진짜 답답합니다, 마음이. 근데 이 넓은 범위의 안 돼요를 오늘은 몇 가지로 세분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안 돼요. 무선이 안 돼요입니다. 무선이 안 된다는 이 한마디에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죠. 첫 번째로 진짜 무선 인프라에 문제가 있어서 무선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무선 인프라에는 문제가 없는데 인증에 실패했어요. 이것도 무선이 안 돼요에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인증까지는 됐지만 DHCP 서버에서 IP를 못 내려줘서 사용자가 IP를 못 받아서 무선이 안 될 수도 있죠. 이것도 무선이 안 돼요의 케이스입니다. IP도 받았어요. 근데 DNS 서버에서 응답을 안 줘요. 이것도 사용자는 그냥 안 돼요 라는 말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곤 하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였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사용자의 주관에 일거한 안 돼요입니다. 사용자는요, 우리한테 문의를 할 때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의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저번 주부터 좀 느렸던 것 같은데, 아니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안 돼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애매모호한 요청을 하곤 하는데, 이렇게 요청을 주시면 우리도 뭔가 뾰족한 수를 낼 수가 없습니다. 명쾌하게 원인을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약간 타임머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두 번째 안 돼요의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는요, 저는 안 돼요입니다. 일단 안 된다고 하시니 담당자 보기에는 네트워크 인프라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장비에 들어가서 특별한 로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없습니다. 그리고 구간별로 통신에 문제가 있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접속이 잘 됩니다.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 리모트나 브랜치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달려가 볼 수도 없는 그런 약간 답답한 세 번째 안 돼요의 케이스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안 되는 걸 안 되게 두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걸 되게 만들어야 돼요. 아루바는 할 수 있고요. UXI로는 이 안 돼요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UXI가 뭔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UXI는요, 유저 익스피리언스 인사이트의 줄임말로서 직역을 하자면 사용자 경험 분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통찰, 자동화, 간편한 사용성을 제공을 해서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라고 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UXI를 들고 나왔는데요, 얘가 하나의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얘가 하나의 사용자가 되어서 진짜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선 네트워크 모니터링 하고요, 유선 네트워크 모니터링 하고요,
더 나아가서 내부나 외부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다 잘 되는지를 이 센서가 계속 혼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테스트된 결과를 분석하고 취합해서 자동화해서 이 테스트된 결과들을 잘 모아 우리는 이 대시보드로서 여러분께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UXI 솔루션입니다.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UXI는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하나의 사용자라고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정말 사용자처럼 내가 네트워크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정말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위치에다가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하드웨어 타입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PDA 단말의 경우에는 에이전트 타입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데서 다운받으셔서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설치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센서가 테스트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비단 유선이나 무선뿐만 아니라 IP 버전 4, 6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DHCP 서버, DNS 테스트, IP 버전 6를 위한 슬랙이나 게이트웨이 테스트도 모두 지원을 하고, 제가 여기에 명시를 안 했지만 하나의 사용자가 되어서 캡티브 포털 테스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UXI의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사용자 관점에서 테스트를 한다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타 다른 네트워크 모니터링 툴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인프라에서 테스트를 주도해서 인프라 측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뷰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었지만, UXI 같은 경우는 진짜 사용자가 되어서 사용자 관점으로 사용자가 진짜 쓰고 있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동작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타입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센서가 제공하는 뷰와는 조금 더 추가적인 기능으로 PDA 단말의 로밍 상태나 그다음에 보이스 콜에 대한 퀄리티도 측정을 해서 대시보드로서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된 모든 시간대에 대해서 트러블 슈팅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석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석만 해주면 의미가 없어요. 이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담당자가 자기에게 내가 커스텀할 수 있는 스레시홀드 값을 지정을 해주고, 그 임계치를 초과한다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알림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우리한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 UXI에는요, 기간을 정해놓고 특정 네트워크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딱딱딱 선택을 하면 그 테스트된 결과를 레포트로서도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레포트를 네트워크 분석 툴로서 또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UXI를 사용하는 고객사를 이렇게 지도에 표시를 해봤는데 총 121개의 국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약 7만 1,000개의 센서가 지금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세션을 진행하는 이 순간에도 UXI는 열심히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게 하루에 6억 번 정도 됐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에도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오전에 키노트 때 컬리 팀장님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죠. UXI를 잘 사용하고 계신다고. 컬리도 저희 고객사 중 하나고요. UXI 관련한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션의 후반부에 정규태 매니저님을 무대로 모셔서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UXI의 대시보드입니다. 혹시 뭐가 제일 눈에 띄실까요? 저 이렇게 빨간색 뭔가 찡그리고 있는, 뭔가 불만이 있는 저 동그라미 얼굴이 눈에 띄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상에 문제가 있을 때 저렇게 찡그린 얼굴로 빨갛게 표시를 해서 눈에 바로 띌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문제가 없으면 저렇게 빵긋 웃고 있습니다. 상당히 직관적이고 간편한 뷰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각 컬럼이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컬럼은요, 이 대시보드에 등록되어 있는 UXI 센서의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하나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곳, 예를 들어 문제가 자주 발생했던 곳이라든지 당장 현장 지원을 할 수 없는 리모트 사이트에다가 배치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거지만 이 센서가 위치한 곳을 지도 뷰로서, 맵 뷰로서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위치별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컬럼 같은 경우는요. 유선이나 무선,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항목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와이파이나 이더넷, DHCP, 게이트웨이 뭐 등등에 대한 테스트 결과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문제 없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테스트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럼 저게 빨간색으로 변하겠죠. 그리고 이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해보면요. 이런 뷰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스테이터스는 타임라인이 되겠고요. 이제 뭐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해서 워닝과 에러가 있었던 순간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옆에 테스트한 결과가 이렇게 정량적인 숫자로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컬럼은 내부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 항목입니다. 내부 서비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UXI가 하나의 사용자가 되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즉 아웃바운드 플로우를 테스트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이 내부 서비스를 직접 정의해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타겟 삼아서 테스트를 진행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고요. 이것도 하나를 눌러보면 이렇게 다양한 테스트 결과를 정량적인 수치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컬럼은 익스터널 탭입니다. 여기서는 내부 서비스가 아니라 외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외부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탭입니다. 여기 보면 드롭박스나 구글 메일, 혹은 줌 이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여기서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정의된 서비스들을 다 템플릿이라고 하는데 이 템플릿을 내가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싶은지를 직접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구글 드라이브라는 걸 한번 눌러봤는데 이 사용자가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는데 어떤 품질로 지금 접속이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맵뷰 말씀드렸죠. 좌측 상단에 저 지구본 표시를 누르면요. 이렇게 지도상에 UXI가 어디 설치되어 있고 어디서 문제가 있고 어디는 문제가 없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뷰도 제공을 하는데 우린 이걸 타일 뷰라고 부릅니다. UXI 센서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센서들은 그룹에 포함을 시켜서 그룹별 뷰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의 리스트가 보이고 이 그룹을 누르면 그 그룹 안에 속한 UXI 센서만 또 별도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건 우측 상단에 저 점 3개를 누르면 세팅이 있습니다. 저기서 다 컨피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아까부터 키노트부터 쭉 AI 옵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AI 옵스 포트폴리오 중 하나가 바로 UXI입니다. UXI를 20대 이상 도입을 하면 이 AI 옵스 기능을 이네이블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AI 기반의 기능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데이터 추출을 위한 최소 숫자가 이제 20대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AI 옵스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DNS 리스폰스가 지속적으로 늦는 사이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담당자는 DNS 관련한 알람을 지속적으로 받게 될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무의미한 이 알람이 계속해서 담당자에게 쌓이게 되면 담당자는 이 알람 자체에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이 알람을 무시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진짜 중요한 알람이 있는데 담당자가 이걸 무시해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AI 옵스 기능은요, 그 사용자의 환경을 학습해서 그런 인시던트들을 하나로 묶어서 보여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약간 예외적인 이슈가 발생했거나 이건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 라는 항목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줘서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인사이트가 분석한 그 사건들은 저기 위에 탭을 눌러보시면 인시던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룹이 지어져 있습니다. 제가 저 그룹 중에 가장 위에 걸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이런 뷰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랑 조금은 다르죠. 여기 보시면은 UXI 그룹 중 어떤 그룹이 지금 현재 저 영향을 받았는지, 이 인시던트에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가 저 인시던트에 영향을 받았는지, 또 어떤 테스트를 하다가 발생했는지, 추가로 저 지도에서 어디에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지에 대한 위치를 딱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테이터스 정보도 이렇게 타임라인으로서 제공을 해줘서 내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하드웨어 센서 타입이랑 에이전트 타입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전트 타입의 경우에는 어떤 뷰를 제공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에이전트 타입은 하드웨어랑 다르게 추가 기능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로밍, 두 번째는 보이스 콜입니다. 지금 저 허니웰이나 지브라 단말이 UXI 대시보드에 연동이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대시보드를 보시면 아까랑은 다르게 우측 하단에 이렇게 로밍 관련한 수치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밍이 몇 번 성공했고 디스커넥트 된 숫자는 몇 번이고 이렇게 수치화된 결과를 저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휠을 조금 내려보면 이렇게 보이스 콜에 대한 퀄리티 값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스 값이라든지 콜 몇 번 있었는지 콜 카운트 값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벤트가 발생했던 스테이터스 탭 보면은 롬 페일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했던 이슈에 대해서 같은 이슈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묶어서 보여주는데요. 저걸 확장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로밍이 언제 시작했고 언제 완료됐고 문제가 있었다면 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데이터를 테스트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끝에 플러스를 눌러서 확장을 해보면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UXI 대시보드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시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기도 쉽고 탐색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이슈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냥 자동으로 분석을 해주니까 트러블 슈팅을 하기 정말 쉽죠.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는 그냥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익스터널 빅데이터 플랫폼, 예를 들면 빅쿼리, AWS3 같은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푸시해서 거기서 통합 관리를 할 수도 있게끔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상에서는요, 최대 30일까지 시간을 되돌려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있었던 순간순간에 다 패킷을 캡처해서 이 피켓 파일로서 그 데이터를 익스포트 하실 수가 있고요. 웹 어플리케이션 워크플로우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제가 익스터널 서비스 중에서 네이버에 접속하는 거를 몇 초 걸리나 세보겠다라고 저기다 서비스를 등록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이버에 접속해서 로그인하는 데까지 몇 초가 걸리지? 라는 워크플로우 자체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거는 이 크롬에 있는 확장 기능인 셀레니움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XI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면 고객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몇 가지로 추려봤는데 첫 번째, 도입 비용이 비싸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하십니다. 도입 비용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만 네트워크 운영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트러블 슈팅 하는데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시간을 단축시켜주고요. 리모트에 운영자가 필요한 환경이지만 좀 놔야 되나? 하는 그런 환경에 UXI 센서가 담당자로서 가 있게 된다면 운영 비용 측면에서 아주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안적인 측면인데요. 사용자의 환경에서 네트워크를 테스트하고 그거를 클라우드로 보내서 분석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UXI는 이 하드웨어 센서에
뭔가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포트는 없고, 그리고 뭐 SSH나 텔넷 같은 원격 접속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어서 이 센서에 접속할 수가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아루바는 GDPR이라고 하는 표준 데이터 보안 정책을 준수를 하고 있어서 보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GDPR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정규태 매니저님 올라오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보관은 30일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아니요, 최대 180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대시보드 상에서는 30일까지만 볼 수가 있고요. 180일 전의 데이터는 아카이빙 된 상태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이거를 열람을 하시려면 택 케이스를 오픈하셔서 내려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상황이 어떨지 몰라서 제가 라이브 데모는 준비를 하지 못했고 레코딩 버전으로 준비를 했는데 되게 짧아요. 저는 한 3분 정도 레코딩을 했습니다. 근데 그 3분 동안에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안 돼요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보시는 화면은 저희 SE들이 UXI를 한 대씩 다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저희 SE들이 이렇게 집에다가 설치해 놓은 화면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번째 ERT 팀이라고 하는 센서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죠, 저 ERT 팀 거에. 그래서 들어가 보면 가장 상단에 네트워킹 랩, 아루바 ERT 랩, 그리고 테스트 와이어드라고 해서 3가지 네트워크를 지금 저 센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두 번째 무선 랜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아래 이제 스테이터스에 마우스를 쭉 올려보면 이렇게 시간이 쭉 변화가 되죠. 저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에러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월 25일 일요일 데이터고요. 이때 보시면 이렇게 딱 제가 찍으면 숫자가 고정이 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 순간에 테스트했던 그 항목들이 이렇게 수치화돼서 보여지고 여기 리졸브드 된 에러 메시지가 보이죠. DHCP 서버로서 리스폰스를 못 받았다는 그런 이슈에 대한 분석 결과를 자동으로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같은 이슈가 있었던 거를 이렇게 타임테이블별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2시 55분부터 57분 데이터를 한번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 가장 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분 동안 지속이 됐고 어떤 네트워크에서 이 이슈가 발생을 했으며 어떤 센서다. 그리고 이 밑에 그 당시에 이 센서가 수행했던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로데이터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피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이 데이터를 추출하실 수도 있고 피켓 형태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 더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노란색도 있습니다. 이건 워닝 메시지예요. 저 노란색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딱 찍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값이 고정이 되어 있죠. 저는 저 DHCP 리스폰스 타임에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13.3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IP를 봤는데 13초 걸렸으면 진짜 오래 걸린 겁니다. 아마 이때는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었다고 느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 리졸브드 된 화면을 눌러보면요. 이렇게 제가 지금 찍은 순간이 표시가 되어 있고 이 DHCP 리스폰스가 딜레이 된 게 5분 동안 지속이 됐다는 거를 이렇게 수치화된 결과로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제가 아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 저 시계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3일, 7일, 30일이라고 하지만 저기 from에서 to를 커스텀에서 조정을 하셔서 30일간의 데이터를 되돌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어플라이를 적용하시면 이 밑에 데이터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네, 데모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었죠? 첫 번째,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었다. 맞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였을까요? DHCP 문제였죠. 문제의 이슈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언제 이슈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었죠. 아까 2시 55분부터 57분까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2분 동안. 그럼 시간에 대한 내용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말의 문제였는지 인프라의 문제였는지 확신이 없을 때 이 UXI가 테스트해준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인프라에 문제가 있었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 정말 이렇게 초록색으로 빵긋 웃고 있는 이 UXI의 결과를 봤는데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 UXI를 뜯어보면 됩니다. 근데 UXI는 모든 테스트 결과를 정상이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말 문제다.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에 이슈가 없었다는 것을 이 UXI를 통해서 이 기준을, 정확한 기준을, 숫자로 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UXI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YUXI 세 가지를 강조를 드리고 이제 정규태 매니저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UXI는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이 모두 가능한 풀커버 솔루션이다 라는 점. 두 번째, 자동으로 이슈를 구분해준다. 이게 네트워크 문제인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문제인지 아니면 사용자 단말의 문제인지를 자동으로 구분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모트 환경이든 브랜치 환경이든 심지어 헤드쿼터든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있든 완벽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고요. 정규태 매니저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HP 아루바 기술 담당하고 있는 정규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UXI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조금 생소한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저희가 고객분들을 어프로치 할 때마다 실제 서비스 모델은 다른 형태를 띠게 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좀 그룹사, 계열사가 많은 그런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에는 삼성 SS가 있고 LG는 LG CNS가 있고 이 그룹의 이런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그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 자체가 결국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네트워크의 운영 인력은 줄이는 추세예요. 운영은 심지어 외주까지 주는 추세라는 겁니다. 필드에 엔지니어의 어떤 고가의 리소스를 들이는 것보다 뭔가 자동화, 결국은 AI가 저희의 직업을 뺏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룹사분들이 이러한 UXI들을 그룹사의 비용으로 구매를 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다시 삼성 IT 회사에서 자기 자체 비용으로 구매를 하셔서 자기 그룹사의 월비용 서비스 형태로 다시 디플로이를 해서 이 서비스 차징을 하시더라.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 많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무선 프로젝트, 유선 프로젝트도 포함이 됩니다만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정말 좋아지는 거 맞아? 사용자들은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C레벨, 이제 요즘에는 단순히 CIO가 아니라 CSIO, CISO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 분들께서 정량적인 지표를 가져와 우리 네트워크가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리포팅을 가져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랬을 때 이런 겁니다. 아까 BYOD 얘기하고 IoT 얘기하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윈도우, 맥북, 리눅스까지 너무 단말이 다양하죠. 단말이 다양한데 둘째로는 버전도 다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네트워크 칩셋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CISO 분들한테 우리 회사의 네트워크의 품질은 요만큼입니다 라고 표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 이제 UXI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된 건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 UXI를 그룹사에 다 디플로이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UXI에 들어가 있는 칩셋, 네트워크 칩셋은 단일 칩셋일 거지 않습니까? 그 칩셋이 바라봤을 때 주변의 무선의 RF의 환경 또는 유선 이더넷을 통한 스루프 테스트의 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 네트워크가 충분히 품질이 좋다 또는 특정 기간에 품질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UXI의 활용도는 가면 갈수록 오퍼레이션 인력이 사라지고 필드에서 이러한 센서들이 대체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측면이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UXI를 어떻게 설치하는 게 맞느냐, 수량은 얼마나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되시죠. 저희 벤더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고 싶은데요. 사실 그렇진 않고요. 보통은 AP 5대에서 10대당 UXI 센서 하나를 기본적으로 권장드리긴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유용하게 쓰이는 건 경우에 따라서는 평상시 UXI가 없거나 그랬을 때 특정 브랜치에 오픈을 했을 때 임시로라도 UXI를 보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문제 있으면 UXI 보내서 붙여주세요. 그럼 제가 원격에서 품질을 보겠습니다. 라고 하게도 되는 거죠. 설치 장소는 어디야 하느냐? 당연히 사용자 밀집 지역이겠죠. 사용자 밀집 지역에 당연히 품질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지 않은 곳에는 UXI를 도입하실 이유가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룹사들의 트렌드 자체가 운영 인력이 없고 사용자만 많으니까 거기에 UXI를 두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주의할 게 UXI를 어디에 설치해야 되느냐. 진짜 워스트 케이스는 AP 옆에다가 UXI 이렇게 붙이기도 하세요. 아까 이제 월마운트 했던 거 보셨죠. 이제 월마운트 형태로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실링 마운트, 천장에도 붙이는 거죠. 제일 베스트한 장소는 결국 이건 완벽하게 사용자를 에뮬레이션 한다는 겁니다. 사용자 그 자체예요. 그래서 사용자 밀접한, 예를 들어 데스크에 스탠드 형태로 두셔도 괜찮고요. 최대한 사용자의 실제 환경에 가까운 곳에 두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UXI 센서 저희가 이제 또 디플로이를 하다 보면 근데 이게 정말 어떤 기능까지 할 수 있어? 기능을 막 추가할 수 있어?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마치 네트워크 오퍼레이터가 실제 브랜치에 있는 거다. 네트워크 오퍼레이터가 막 기능을 추가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는 기본적으로 루틴한 잡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시죠. 그리고 그 루틴한 잡을 가지고 매월 월간 리포트를 내시는 거죠. 그래서 UXI의 기능은 물론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에서 조금씩 개선되고 기능이 추가되고 있지만 베이직하게는 네트워크의 품질을 측정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저희 고객사 중에서 어떤 분께서는 이게 PMS라 그러죠. 퍼포먼스 모니터링 시스템,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모든 시스템의 다양한 지표들까지 다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이건 UXI는 거기에 적당한 솔루션은 아니에요. UXI는 네트워크 베이스로 무선에 붙은 다음에 네트워크의 품질 1차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인터널 리소스들, 그리고 나서 익스터널 리소스들에 대해서 측정하고 품질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국내 유스 케이스를 조금 말씀드릴까 하다가 국내 유스 케이스는 이제 고객분들과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해외 유스 케이스의 실제 아우티지, 그러니까 실제로 네트워크가 다운되거나 또는 특정 서비스가 다운됐던 케이스를 4가지 정도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메타, 페이스북입니다. 제 연도는 따로 명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생각보다 페이스북은 자주 다운됩니다.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은 이제 업무용 앱은 아니기 때문에 뭐 업무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이 페이스북이 다운됐을 때 UXI에서는 실제로 페이스북이 다운됐는지를 탐지해낼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의 스파이크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페이스북은 UXI에서 익스터널 서비스, 웹 서비스 형태로 모니터링을 하게 세팅을 해둔 거고요. 보시면 특정 시간에 스파이크가 났을 때 해당 익스터널 서비스, 결국 웹 서비스에 대해서 레이턴시, 패킷로스, 지터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스파이크 된 걸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이제 실제로 딥다이브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왼쪽에 보시면 이제 와이파이 시그널을 통해서 세컨드 단위로 저런 테스트를 수행했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어소시에이션 돼야겠죠. 그리고 어소시에이션 이후에 DHCP 받고요. 게이트웨이 리처블을 하다는 거죠. 쭉 내려와 보면 네임 서버 호스트 다 좋은데요. 데스티네이션 포트 나 리처블, 이제 HTTPS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접속이 안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뭐가 안 돼요라고 하면 일단 게이트웨이에 핑 치죠. 그리고 방화벽도 핑 칩니다. 다 돼요. 근데 왜 서비스가 안 되는 거지? 네임 서버 룩업은 잘 되나? 네임 서버 룩업을 어드민께서 또 하셔야 되죠. 네임 서버 룩업도 문제가 없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건 원 클릭으로 그냥 쭉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읽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읽으면 전체적인 서비스는 와이파이 오케이, 네임 서버 오케이, 게이트웨이 다 오케이인데 실제 데스티네이션 서버가 죽었구나.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익스터널 서비스를 HTTPS 방식으로 체크했을 때 사례이고요. 둘째는 왓츠앱입니다. 사실 왓츠앱도 메타 그룹이죠. 왓츠앱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아까 이제 저희가 피캡 된다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실제 에이전트인데 피캡은 우리의 근거 자료로 쓰입니다. 리포트 했을 때 진짜야? 그거 확실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이제 트리아지, 부상자 분류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모든 경우에 캡처를 뜨는 건 아닙니다. 특정 저희 이제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카테고리가 구동됐을 때 이제 실제 로우 데이터를 캡처를 뜨고 그 로우 데이터 결과를 다운로드 피캡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번에는 아까 이제 저 4.1이라고 의미하는 게 4.1초 걸렸다는 겁니다. 봤더니 서비스 is unavailable, TCP 포트에 5222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4.1초 만에. 그래서 왓츠앱 CNET 밑에 핑 테스트 했더니 패킷 6개가 드롭됐다. 이렇게 보여주죠.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이제 8.1초 이제에 왔을 때는 보면 HTTP 서버에서 리턴을 empty reply from server, 웹 서버에 접속했는데 리플라이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분석하신 게 아니라 그냥 메시지를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넷플릭스에 특히나 이제 fast.com이라고 성능 측정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를 담은 이유 자체는 이런 건데 UXI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뭐 접속 테스트, DHCP, 응답 속도 테스트, DNS 룩업 테스트 이런 것도 하지만 퍼포먼스 테스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퍼포먼스 스루풋이 얼마나 나와 우리가 이런 걸 측정할 때 네트워크 엔지니어분들은 보통 iPerf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 iPerf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유튜브에 트래픽을 다운로드 받거나 또는 드롭박스에 트래픽을 다운로드 받거나 그런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fast.com에 접속을 해서 실제 다운로드 받아본 거죠. 이것들을 통해서 전체 성능이 어느 정도 나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센서가 되게 많은데 이 센서들이 계속해서 트래픽을 끌어당기게 되면 네트워크에 부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스루프 테스트는 최대한 자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네요. 웹엑스. 이거 애니메이션이 눌러졌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웹엑스 사이트를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케이스인데요. 다운타임이 웹엑스에서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제 국내 고객사에서도 해당이 됐었는데요. 다운타임이 굉장히 길죠. 그런데 이때 이제 엄밀하게 보고 싶었던 것들은 센서가 여러 군데 디플로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다운이 우리한테만 발생한 건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발생한 건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UXI의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UXI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고객한테 딜리버리 할 때 이거 보안 괜찮아?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UXI는 콘솔로 접속해도 아무런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블랙박스 그 자체인데요. 그것들을 가지고 UTP를 통해서 전원 인가시키면서 DHCP로 IP를 받으면 UXI 클라이언트에 자동으로 온라인 디바이스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보 설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네트워크 체크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GDPR을 준수한다고 앞서 말씀하셨었죠. 퍼스널한 데이터는 절대 수집하지 않습니다. 어드민께서 입력한 계정으로 네트워크 퍼포먼스 테스트만 할 뿐이지 어떠한 퍼스널한 데이터도 수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오피셜하게 이렇게 어나운스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들이 여기까지이고요.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